손목에 들어가는 부하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걸 사용해보면 그립도 좀 안 좋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패럴레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돼요. 불안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스트펑크루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수학학개론, 부제는 P바에 대하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운동을 요즘 하고 있는데 푸시업 바를 사용해야 될까요? 패럴렛 바를 사용해야 될까요? 혹은 푸시업 바를 왜 사용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만 두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다 그러면은 저희는 익숙함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실제로 저희 팀의 웅진이는 패럴렛 바에서만 물구나무를 쓸 수 있고, 저는 패럴렛 바나 바닥 둘 다 설 수는 있지만 바닥이 더 편하거든요. 이런 기호의 차이도 있지만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푸시업 바를 왜 사용하고, 도대체가 푸시업 바랑 패럴렛 바는 뭐가 다르길래 가격에서도 모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가장 대중적인 건 푸시업 바라고 할 수 있겠죠. 푸시업 바는 정말 맨몸 운동과 홈 트레이닝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함과 동시에 치닝 디핑과 더불어 가장 많이 떠오른 홈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푸시업 바는 바벨라토르에서 제공해주신 푸시업 바인데, 자, 푸시업 바를 우리가 왜 사용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손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여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 푸시업만 해도 사실 손목에 들어가는 부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 분들께서는 푸시업 밖에 안 했는데도 막 손목이 시큰시큰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푸시업 바를 사용하게 되면은 손목이 꺾이지 않고 일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푸시업 바는 이 손목 부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맨몸 운동, 내가 푸시업을 하는데 위에다가 중량을 얻는다거나 친구가 중량을 더 가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 강도를 늘리는데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바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죠. 이 가동 범위를 늘릴 때 푸시업 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평소 손바닥을 바닥에 놓고 푸시업을 내려간다면 옆에서 봤을 때 가슴 옆에 손이 위치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푸시업 바를 사용한다면 이게 더 뒤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푸시업을 할 때 타겟팅 하고자 하는 대흉근의 가동 범위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가 수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두 가지 이유에서 푸시업 바를 사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매니아층은 도대체 왜 패럴렛 바라는 걸 쓸까요? 그리고 하필 왜 패럴렛 바의 형태는 대체로 나무일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 앞에는 정말 많은 패럴렛 바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패럴렛 바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푸시업 바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형태의 패럴렛 바는 오늘 생략을 하고, 길이가 긴 형태의 패럴렛 바, 이것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패럴렛 바와 푸시업 바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내가 스태틱 기술을 한다, 물구나무를 서고 플란체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앞뒤 범위가 짧은 푸시업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물구나무를 서거나 스태틱 동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돼요. 불안정하게 됩니다. 물론 잘 나온 푸시업 바는 이 흔들림이 덜 하지만 초보자라던가 내가 아직 중심을 잘 못 잡아서 앞뒤로 많이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패럴렛 바만큼 내 안정성을 잡아주는 기구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럴렛 바는 안정성 문제에서 푸시업 바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지하는 바닥의 넓이가 애초에 푸시업 바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죠. 자,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물구나무든 내가 스태틱 기술이든 뭘 하든지 안정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왜 하필 패럴렛 바는 나무 재질인가요? 요거의 가장 큰 이유는 그립. 내가 이걸 쥐고 있을 때 발생하는 땀이 조금 더 잘 흡수가 되고요. 그건 당연히 또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안정성이죠. 물구나무를 선다, 플란체를 한다, 평소보다 더 강하게 P바를 잡고 있어야 되고, 얘를 더 강하게 쥔 상태에서 뭔가 기술을 해야 되는데 땀 흡수가 안 된다? 그럼 좀 어렵겠죠. 또한 이 바벨라토르 푸시업 바가
정말 좋은 푸시업 바고 저희도 많이 운동할 때 쓰는 푸시업 바지만 이렇게 스펀지 손잡이가 있는 거는 약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시업 뭐 물구나무까지만 한다면 그럴 수 있어도 뭔가 거기서 더 고급 기술을 들어간다, 재패니즈 핸드스탠드를 해야 된다, 그럼 팔을 벌린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물구나무를 서야 되는데 스펀지가 돌아가면 위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트 워크아웃 혹은 칼리스테닉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패럴렛바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홈트가 부상함에 따라 푸시업바가 굉장히 유행을 탔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매니아층은 패럴렛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저희도 운동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럴렛바고요. 이 패럴렛바가 또 특이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넓어진 거에 이어서 높아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푸시업바를 사용하는 이유랑 동일한 이유가 또 작용합니다. 뭐냐?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죠. 여기서 이미 가동 범위 늘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딥 물구나무 푸시업이라든지 아니면은 90도 푸시업을 위해 벤트한 플란체를 연습하는데 내 몸통이 팔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는 형태로 연습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푸시업바 혹은 그냥 일반 패럴렛바로는 높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평행봉을 바로 가자니 평행봉은 너무 높잖아요. 그럼 무섭기 때문에 그 전에 갈 수 있는 패럴렛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프로벤딥이라는 패럴렛바인데요. 저희도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저희 팀 막내 도현이가 프롬 더 스트릿에서 수업할 때 사용하라고 주고 갔어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서 여기 자막을 띄워놓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패럴렛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사용해보면 그립도 좀 안 좋고 이거 뭐 제작자가 이걸 보진 않겠죠. 그치만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멋있어서다. 멋있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핸드스탠드 블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 핸드스탠드 블럭 같은 경우는 진짜 찐 마니아층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스탠드 밸런서라는 이름을 달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심지어 저희 팀에 김경민 군이 조셉 밸런스 JF라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각인했을 정도로 애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핸드스탠드 블럭 같은 경우는 핸드스탠드를 저희가 쓸 때 초반에는 손가락 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손가락 힘으로 마치 내가 발가락 힘을 주듯이 손가락 힘을 줌으로 인해서 물구나무를 버티는 걸 많이 하는데 사실 핸드스탠드는 최종적으로는 이 손가락 힘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야 완벽한 핸드스탠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핸드스탠드 블럭은 최종적으로 이 손가락 힘을 배제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손가락으로 땅을 누르던 힘을 쓸 수 없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요? 손가락은 사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수그렸을 때는 펴지고요. 뒤로 당겼을 때는 구부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거지로 펴서 핸드스탠드를 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손목에 더 큰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핸드스탠드 블럭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뒤쪽으로 갔을 때 굽어진 손가락을 그대로 놔두고 물구나무를 설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닥보다는 약간 더 손목 안정성이 늘어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물구나무를 내가 아직 완벽하게 바닥에서 서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 물구나무 난이도가 한 10배는 뛰게 됩니다. 정말 10배는 뛰어요. 저희 멤버들이 물구나무를 정말 잘 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블럭을 만졌을 때 물구나무를 위에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건 익숙함의 문제였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은 패럴렛바와 푸시업바, 추가적으로 블럭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피바와 피바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패럴렛바와 푸시업바의 차이, 그리고 핸드스탠드 블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펀크루 정한별이었습니다.